그 서두에는 이제 제가 어떤 일을 좀 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는 실제 저희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나 어떤 마케팅을 맡아서 진행을 할 때 그 초기 런칭 단계에서부터 매출이 좀 올라오는 단계까지 이제 많이 쓰는 공통적인 전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편에는 시간이 만약에 좀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광고들이 뭐 검색 광고나 또는 메타 같은 DA 쪽 광고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서 쓰고 있는 몇 가지 좀 스킬들도 같이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은 제가 소개를 좀 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 당연히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들을 좀 해왔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이따가 또 질문 주시거나 할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짧게 그 과정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사업을 한 지는 한 16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회사를 좀 많이 이제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회사를 좀 폐업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했던 사업들이 조금씩 이제 풀리면서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해오고 있고요. 제가 했던 사업 중에 이제 처음으로 좀 매출이 나왔던 사업은 소셜 커머스 사업이었습니다. 좀 옛날 얘기긴 한데요. 일단 2010년도에 쿠팡 처음 나오고 할 때 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쿠팡이랑 비슷한 서비스를 창업을 했었고요. 여기 이제 인하대학교 창업교육센터 입주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이제 다행히 그래도 매출이 한 20억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게 돼서 이 회사를 저희가 이제 경영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게 좀 더 좋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 회사를 다음 커뮤니케이션, 지금은 이제 없어진 회사이긴 한데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자회사인 다음 LMC라는 회사로 저희 회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회사가 이제 다음에 있는 공식 광고 대행사들 이렇게 좀 관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관련된 광고주분들 컨설팅하고 마케팅 대행하고 하는 회사였는데요. 그 회사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조금 하면서 수도권 지역을 좀 담당을 해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나와서 회사를 또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회사는 크게 이제 3가지 정도의 일을 합니다. 저희 회사 사업 중에 가장 매출 볼륨이 큰 사업은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는 제품들이 저희가 블랙핑크라고 하는 캠핑 브랜드도 있고요. 고몽드라고 하는 친구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리스트라고 하는 필터 샤워기 브랜드도 저희가 이제 공유 사업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큰 매출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광고 대행 사업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나 창업 관련된 교육 사업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실제 비용을 써서 매출을 내고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마케팅 노하우를 연구하는 회사이고요. 그런 노하우들을 저희 브랜드에 하거나 대행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일을 쭉 해오고 저희 회사도 지금 이제 운영을 좀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쌓이게 된 그러한 노하우들이나 마케팅이랑 관련된 저희가 생각하는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조금 좋은 것 같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아무래도 어떤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마케팅이랑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좀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서두에는 조금 잘못된 인식들에 대한 부분 설명을 좀 드리고 뒤에 본론을 가는 걸로 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그래서 이제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은 좀 많이 뺐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사용하는 법, 인스타 사용법, 유튜브 사용법, 네이버 검색 방법 사용법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온라인에 검색해도 많이 좀 나와 있기도 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말고 온라인상에 없는 실제 조금 더 깊은 전략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이제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도 이제 저희 사업도 하지만 계속 일을 좀 하다 보면은 이게 참 어떤 매출을 내고 이익을 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100명이 창업하면 3년 뒤에는 95명은 없어지고 남은 5명 중에도 또 2, 3년 지나면 또 1명 남는다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많이 하는데 대부분 제품이나 서비스가 런칭이 되기 전이나 또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나는 망하지 않는
1%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런칭을 해보고 마케팅을 좀 하다 보면은 내가 망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들이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좀 누가 그 기업 조사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케팅 및 홍보 부족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필드에서 일하면서 기업분들과 이렇게 뵙다 보면 저도 그랬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돈이 안 벌리거나, 두 번째는 대표님이 사업의 의지가 꺾이시거나 너무 이제 멘탈이 힘드니까요. 근데 이제 결국은 재밌는 게 돈이 잘 벌리면은 사업을 하고 싶어지는 것 같고요. 돈이 안 벌리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매출이 나고 수익이 나야만 회사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과연 매출은 어떻게 나는가라고 봤을 때 B2B나 B2C 업종이신 경우는 세일즈나 비딩이나 이런 게 주력이실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일반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B2C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마케팅을 통해서만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마케팅을 잘하면 결국은 매출을 낼 수 있고 회사를 유지할 수 있고, 반대로는 마케팅을 잘 못하면은 매출이 안 나오니까 어려워질 수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이 결국은 어떤 기업의 어떤 생존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대표님들의 담당자분들의 어떤 행복한 삶의 가장 원천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창업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처음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기술에 집중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기술, 이 제품만 출시가 되면은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근데 이제 기술 개발이 끝나고 나서 딱 보면은 제품 만들기가 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제품화되는 과정도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선을 넘을 수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마케팅의 산을 넘지 못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사이에 있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제 요거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사실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온라인에서도 공부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면은 이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잘 손대지 않고 어떻게 알릴까가 좀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좀 공부해보면은 이 안에 어떻게 제품 구성을 좀 할 거고 얼마에 팔 거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케팅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손님들을 우리한테 데리고 오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온 손님이 우리 제품을 보고 어떻게 구매하게 만들 것인가, 손님들이 결국은 어떤 금액대와 어떤 부분들을 소비자한테 잘 설명해줘야 우리 제품을 살 것인가, 이거 소비자가 안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 제품을 어떻게 바꿔야만 소비자가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연결해서 어떻게 비용 쓴 것 대비 수익성을 좀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준비한 장표들 중에 이제 요 내용은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중요한 장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좀 중요한 장표인데요.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마케팅이라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좀 친숙하고 굉장히 정보가 얻기 쉬운 분야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 여기 올 때까지 틈틈이 인스타도 보고 페이스북도 보고 유튜브도 봤지만 그 와중에도 마케팅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는 콘텐츠가 정말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책들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이 마케팅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잘못된 인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케팅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굉장히 좀 무서운 게 왜 이제 이게 무섭냐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은 마케팅은 말 그대로 생각을 마케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하시는 순간 거기에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됩니다. 좀 더 무서운 부분은 정보 지원금을 거기 집어넣거나 대출받은 돈을 집어넣거나 혹은 빌린 돈을 집어넣거나 하다 보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비용을 썼을 때 그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무너지거나 혹은 내 인생이 무너지는 케이스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이 잘못된 인식,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사업하면서 실패하면서 겪었던 잘못된 인식 몇 가지를 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건데요. 어떤 회사가 연매출이 100억인데 광고비를 30억을 쓴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가 보통 한 달에 매출이 뭐 적게는 5억에서 많으면 한 9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7억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저희는 실제 광고 비용을 월에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비용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세요. 좀 계산하기 쉽게 100억인데 30억이다 가정을 해보면요. 어떤 분들은 100억이나 벌리니까 돈이 있어서 30억을 쓴다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이 회사는 30억의 비용을 써서 100억의 매출을 낼 수 있는 마케팅 전문성이 있는 회사이구나 라고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뒤쪽이 좀 더 정답이 근접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100억이나 버니까 30억 쓰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요. 어떤 회사가 투자 받았는데 100억 받았대더라. 어떤 회사가 뭐 R&D 받았는데 10억 받았대더라. 그래서 그 회사는 돈이 있으니까 뭐 TV CF도 하고 연예인 모델도 쓰고 하는 거니까 마케팅은 뭔가 돈이 있으면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해가지고요. 대출도 받아보고 정부 지원금도 받아보고 제 돈도 넣어가지고서 그냥 돈이 많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큰 돈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게 수익성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돈 다 날리고 정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는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그러면 저희 회사는 한 달 광고비를 2억에서 많으면 4억도 저희가 쓰는데 돈이 많은 거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는 처음에 저희 회사를 창업했을 때 첫 달 광고비를 100만 원 썼어요. 100만 원 썼는데 100만 원 쓴 거 대비 보통 매출이 한 300만 원 정도는 나와줘야 광고비 쓴 거 대비 적어도 한 2.5배에서 3배 정도는 나와야만 그게 수익성이 있는 거다 보니까 100을 써봤는데 그 300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것 좀 고쳐봤습니다. 제품도 좀 바꿔보고 상세 페이지 고쳐보고 이것 좀 고쳐본 다음에 다시 100을 써봤더니 또 300이 안 걸리더라고요. 계속 고쳐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100을 쓰니까 300이 걸리더라고요. 이거구나. 그럼 번 돈 300을 다시 써서 1000을 만들고 1000을 다시 집어넣어서 3000 만들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오면서 그 지금의 이제 월에 한 2억 정도, 3억 정도 광고비 지금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광고비를 더 쓰고 싶어요. 더 쓰고 싶은데 더 썼을 때 더 벌리는 거에 대해서 아직 노하우가 그만큼까지 저희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약간 좀 정체 구간도 저희 지금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있으면 된다. 뭐 매출 크면 돈 쓰는 거지 아니면 뭐 투자 받으면 대출 받으면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 정도 매출을 비용을 써서 이만큼 매출을 낼 수 있는 전문 마케팅 인력이나 혹은 좋은 파트너사나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예를 들면 한 달 광고 비용을 한 5천 정도 쓰는 대표님께 갑자기 2억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그 2억을 잘 못 쓰세요. 왜냐면은 어디에 써야 그게 수익이 돌아오는지를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의 어떤 사이즈를 눈덩이를 키우는 그런 전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건데요. 그 많은 회사에서 뭐 저도 이제 가끔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대행도 하면서 이제 대표님 뵙다 보면은 마케팅 담당자를 뽑을 때 그냥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 뽑으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마케팅은 그냥 유튜브도 해야 되고 인스타도 해야 되고 뭐 페이스북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젊은 사람이 좀 잘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친구들 인터넷 잘 다루고 스마트폰 잘 다루니까 그냥 대학생 되다 시키면 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채용하시는 케이스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었고요. 저도 제가 대학생 때는 내가 대학생이고 스마트폰 잘 만지니까 마케팅하면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케팅도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보통 마케터라고 하면은 뭐 보통 이제 대학에서 마케팅 전공을 좀 했거나 아니면 다른 전공을 했어도 저희 회사에 와서 한 3년 정도는 배워야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랑 할 줄 안다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는 일을 해야 브랜드를 좀 반쯤 담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한 7년에서 10년 정도는 돼야 브랜드나 회사를 맡아서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매출이 100억이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광고비 비중이 한 30%쯤 될 겁니다. 그러면은 월에 한 2.5억 정도의 광고를 흔들림할 수 있는 CMO나 마케팅 전문가나 혹은 그 정도 수준의 대행사가
우리랑 같이 있어야 그 비용을 써서 그 매출을 내는 회사로 우리가 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 경험상으로는 그냥 뭐 대학생 아니면은 같이 있는 뭐 아는 분들 중에 너 페이스북에 마케팅 담당자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제가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건데요.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케팅을 대행사 만나시거나 혹은 이제 마케팅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도 있고요. 혹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마케팅은 투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케팅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마케팅에 일단 비용을 좀 쓰면서 우리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고 방문자를 늘리고 소위 브랜딩이 돼야 그 이후에 이게 점점 신뢰가 쌓이면서 우리한테 제품이 구매가 되고 판매가 되는 거지 무슨 처음부터 돈 벌려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대행사 관리도 해봤었고 대행사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을 좀 보면서 제가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옛날부터 진짜 광고는 투자하면 돌아오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제가 광고비에 투자해서 망한 분은 정말 많이 봤는데 광고비에 투자해서 나중에 그게 돌아온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런 개념인 건데요. 광고비에 투자해서 돈이 벌린다는 얘기는 그 광고를 통해서 지금 수익이 안 났지만 그 광고를 소비자가 기억했다가 좋은 인식이 생겨서 나중에 구매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여기 오실 때까지 아마 보신 광고가 수백 개는 될 겁니다. 그럼 그 중에 지금 아침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보신 광고 중에 혹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스마트폰 보시면서 보신 광고 중에 이 브랜드 진짜 괜찮아서 기억했다가 사야지 라고 기억나는 광고가 있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협업에 있는 뭐 제가 아는 마케터들이나 동료들이나 뭐 저희 지인들이 들으면은 좀 심한 편 사기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마케팅은 특히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몇 년간 많이 쓰고 있는 마케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특히 제가 분야에 있는 부분에서는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안 나오면 하지 않은 거랑 똑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제품의 금액이 좀 저렴해서 광고를 보자마자 바로 구입하는 제품은 금액이 좀 싼 제품이죠. 한 10,000원대, 한 30,000원대 이런 제품들은 저희는 이틀 단위로 봅니다. 이틀 광고 해보고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안 나오면 안 된다. 광고를 바꾸자라고 하는 거고요. 제품 자체가 이거는 좀 금액대가 있어서 적어도 일주일을 고민한다 라고 하면은 일주일 돌려보고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안 나오면은 광고 멈추고 바꿔서 다시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면은 철저하게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을 내면서 마케팅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준점을 정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계속 비용만 쓰다가 이게 이제 결국 매출이 못 나오게 되고 회사가 어려워지는 케이스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브랜드 마케터보다는 퍼포먼스 마케터이다 보니까 이런 숫자와 매출에 조금 더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건데요. 운 좋게 터진 회사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저 회사 제품도 별거 아니고 뭐 진짜 사람도 별거 아닌데 운 좋게 인플루언서 잘 만나가지고 막 대박 냈더라. 저 사람 진짜 별거 아니고 저 제품 진짜 별거 아니고 사보면 별거 아닌데 진짜 운 좋게 연예인이 써가지고 대박 났대부터 해서 이 마케팅 분야에 저도 계속 있다 보니까 그 대박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대박이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소위 말해 대박 났다는 분들을 많이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저도 2번의 그 대박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좀 그렇게 해서 보면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건 없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정답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대학 동창 중에 그런 소문이 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건강기능식품을 유행할 때 포기할게요. 건기식 유행할 때 건기식을 그냥 중소회사에다가 외주 맡겨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 인플루언서 협찬해가지고서 대박나서 저기 마포에다 건물 세웠다라는 소문이 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던 친구이다 보니까 또 궁금해서 찾아가 봤어요. 물어봤습니다. 야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건기식 초전문가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얘기하면 다 알고 전기식에 대해서 연구를 정말 많이 했고 몇 번의 제품을 실패하면서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어보니까 인플루언서한테 해봤더니 그냥 빵 터진 게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맞긴 맞는데 그 이면의 전문 지식이 상당하더라고요. 어떻게 커왔나를 좀 이제 봤더니 인플루언서분들한테 처음부터 몇 천씩 주고 맡길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비싸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뭐 팔로워 뭐 100명, 300명 이런 분들한테 조금씩 거의 무료로 해본 겁니다. 해봤더니 우리 제품은 이 정도 팔로워에 이런 성별에 이런 팬들의 이런 특성이 있는 인플루언서한테 이 정도 비용을 주고 맡겨야 이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회사의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처음에는 팔로워 100명인 분한테 해보다가 노하우가 쌓여서 1000명, 10,000명, 50,000명, 100,000명 나중에 몇천씩 비용 주고 나중에 인플루언서 팀을 꾸려서 그 팀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면을 보면은 사실 그 이면에는 대부분 그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하우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후킹을 하기 위한 콘텐츠가 온라인상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온라인에서 얘기할 때는 뭐 스마트 스토어 하시면 연에 10억 벌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만 잘 써도 월에 1억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건기식 창업해서 남들처럼 100억 부자가 되세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운이 아니라 철저한 마케팅 노하우와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알았어도 제가 말했던 기간이 5년인데 그게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듣기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제가 반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표님 혹은 마케팅 담당자님, 사업은 운입니다. 대박을 찾으세요. 대박은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하지 않고도요 큰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하시려면은 일단 마케팅에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해서 비용을 쭉 쓰시다가 우리 브랜드가 알려지고 노출수가 많아지고 두 번, 세 번씩 보여주면서 우리 브랜드 인지도가 쌓이고 브랜딩이 돼서 우리 브랜드를 소비자가 사랑하게 되고 팬층이 생기면 돈이 벌리기 때문에 대박을 위해선 선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케팅은 막 별것도 없어요. 그냥 저기 인스타 좀 할 수 있는 학생이나 젊은 친구들 불러다가 팀빌딩 하신 다음에 결국은 돈이기 때문에 비용 투입하셔가지고 확 태우시면은 대박 낼 수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 설명을 거꾸로 한다면은 듣기에 그럴싸합니다. 아마 유튜브나 얘기에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노력하지 않고 벌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잘못 현혹되면은 이러한 제가 본 진리들을 이제 파악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제로 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하고요. 조금 더 실무로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이론들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사실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론적인 부분들을 그 어떻게 보면은 한 번씩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마케팅은 이제 이런 뼈대가 있어야만 좀 체계적인 전략을 짤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릴 마케팅에 대한 좀 실무의 코어는 좀 이런 부분인 건데요. 결국은 마케팅을 실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잘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디에 어떻게 노출했을 때 매출이 올라가는지를 설계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아는 게 마케팅의 어떤 전문이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잘 만들어진 제품인지나 서비스인지를 판단을 좀 할 수 있고 그거를 툴들을 통해 측정을 좀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어디에 마케팅하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디라고 하면 채널인데요.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카카오, 틱톡 디지털 7대 매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7개 채널 안에도 네이버만 해도요 다 아시겠지만 파워링크, 쇼핑 검색, GFA, 스페셜 D, 하다이템부터 해서 그 7대 매체 밑에도 각 매체별로 마케팅할 수 있는 툴들이 2, 30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 마케팅을 하시거나 마케팅을 고민하시다 보면은 마케팅을 해야 되는 방법이 한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중에 뭐부터 하는 게 우리 회사한테는 맞는 거지에 대해서 이제 선택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처음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인데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파워링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뭐 구글에 있는 디맨드 젠을 해야 되겠다, 혹은 PMAX를 해야 되겠다 정하시게 되면은 모든 마케팅 매체마다 그 매체에 맞는 컨텐츠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로 치면 후기처럼, 그 다음에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뭐 전문가처럼, 언론 보도 자료는 또 팩트 중심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각 매체별로 거기에 맞는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표현 방식을 못 맞추게 되면은 뭐 쇼츠인데 그 자극적이지 않게 되게 진지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매체를 잘 골라도 매체에 어떤 콘텐츠가 올라가는지를 이제 못 맞추게 되면은 그 매체가 무의미한 케이스가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은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마케팅에다 비용을 쓰기가 무섭다는 얘기는 분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디에다가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다 보니까 광고비를 더 늘려가면서 볼륨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석도 뭐 GA4도 쓰시고 각 매체별로 있는 툴도 많이 쓰시겠지만 이게 서로 간섭되면서 조금씩 또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툴을 써서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제 설계가 되어야만 마케팅을 조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전문가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단 잘 되어 있는지를 먼저 진단을 해본 다음에요. 이 제품이나 서비스는 이런 채널에 이런 콘텐츠를 써서 이런 툴들을 써서 분석하신 다음에 이런 기준들을 잡아서 고도화하시면서 키워가는 게 필요합니다 라는 것들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게 마케팅의 전문가이지 않은가라고 저희는 좀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 마케팅을 어떻게 공부하는가라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인가 아닌가를 분석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여러 마케팅 채널들을 사용법을 배우는 방법들, 그 다음에 거기에 올라가는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다 다룰 수 있으면 이제 CMO 레벨의 마케터가 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중에 일부를 이제 다룰 수 있게 되면은 이제 그쪽 전문가가 되거나 혹은 거기에서 실력을 쌓아서 전체를 다 다룰 수 있게 되기까지 공부하는 것이 마케팅의 어떤 학습의 큰 구조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을 키워가는지에 대한 그 구조를 좀 전략을 설명을 드리면요. 잘 되는 기업들, 잘 되는 브랜드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제이커브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되게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특정 시기에 급성장하는 곡선이 이제 창업 쪽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특정 시기에 급성장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유명 기업들이 다 유사한 패턴들을 좀 보입니다. 그러면 마케팅을 보통 공부할 때 이쪽을 많이 공부합니다. 이 회사는 대체 이때 뭘 했길래 이렇게 성장을 했지? 라고 이제 하면서 이때 뭐 했나를 많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은 이 앞쪽입니다. 그 앞쪽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 시기 때 이 회사가 뭐 했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외부에서 조금 그나마 약간 보이긴 합니다. 저 회사 때 뭐 했구나 이게 보이긴 보이는데요. 사실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100개 기업이 창업하면 100개 중에 99개는 여기를 못 만나고 무너지는데 여기를 만났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때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전략적으로 쌓아오고 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학생 때 공부할 때도 이제 전날 벼락치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어떤 공부 기법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 단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장표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중요한 장표입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다 해서 되게 중요한 공부를 좀 해온 장표인데요. 실제 기업이 어떻게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핏을 잡아가고 성장하는가, 어떻게 마케팅을 통해 전략을 짜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대부분의 기업들의 어떤 생애 주기입니다. 처음 창업하시면 매출이 좀 나오다가 잘 안 나오다가 점점 매출이 올라간 다음에 쇠퇴하는 형태. 그래서 이 전체 사이클이 이제 1년인 기업도 있고 10년인 기업도 있고 100년인 기업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저희가 표현하는 마케팅 비용 그래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은 처음에 런칭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면적만큼 계속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까먹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 시기 때 결국은 요 시기를 잘 넘겨서 요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나오는 요 CSF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 요 지점을 딱 못 만나게 되면은 앞에 있는 돈 다 이제 그 손실 발생하는 거고요. 요길 만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나오면서 이후에 손익분기점을 넘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초기 기업이나 마케팅에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아마 요 정도 구간에 있으신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되게 무서운 부분이 여기를 넘어서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나오는 여기까지 왔다가도요 경쟁 환경이 바뀌고 마케팅이 잘못되면은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구조입니다. 한 달 내내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흑자인 게 아니고요. 흑자인 날도 있고 적자인 날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흑자인 날이 적자인 날보다 많으면 그달은 흑자인 거고 반대면 적자인 거다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시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저희 제품을 좀 많이 팔다 보니까 뭐 제품이나 뭐 어플리케이션도 비슷하고 다 서비스 다 비슷한데요. 제품이 가장 좀 친숙하실 수 있다 보니까 제품으로 예시를 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 그 소비자 판매가 10만 원짜리 제품을 출시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품의 원가는 5만 원이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0만 원짜리 제품이니까 적어도 소비자가 한 3일 정도는 고민해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소비자 판매가 10만 원 중에 하나 팔리면 5만 원 남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5만 원만 하루에 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3일 동안 고민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품을 런칭하면 3일 동안 15만 원을 써봅니다. 써봤더니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광고를 멈추고 다시 상세 페이지도 고쳐보고 금액을 높이든 낮추든 컨셉 바꾸든 뭐든 간에 고쳐봅니다.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은 다시 런칭을 해서 3일 동안 15만 원 써보고 또 분석해보고 하다 보면은 저희도 제품을 10개를 런칭하면 10개 중에 6, 7개는 결국은 그 답을 못 찾습니다. 근데 10개쯤 런칭을 하면은 그 중에 한 2, 3개 정도가 과정을 통해서 15만 원 썼을 때 최소한 50만 원 이상은 팔리는 그 지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게 발견이 되면은 그때부터 광고비를 조금씩 높여갑니다. 근데 광고비를 높여간다고 해도 예를 들면은 100만 원 써서 300개 벌렸으니까 1억을 두면 3억이 벌리냐?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광고비를 더 늘리기 위해서 처음에 런칭할 때는 네이버 검색 광고를 많이 쓰는데요. 검색 광고 좀 쓰다가 여기서 수익성이 나오면은 메타에서 잘 벌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유튜브 잘 벌리기 시작하면은 카카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확장하면서 이거를 쌓아 올라가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비용 쓴 거 대비 수익성을 따져보고 수익성이 안 나오면은 고쳐보고 수익성이 나오면은 더 키워보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걸 키워가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들은 그 실제로 이제 뭐 몇십억 회사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전에 회사 있을 때도 한 3, 400억 규모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그 뭐 3, 400억, 뭐 500억, 한 7, 800억까지도 다 이런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꼭 제품뿐만 아니라 뭐 서비스라든지 플랫폼이나 뭐 게임이나 심지어 외식업,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조금씩의 차이는 두지만 거의 같은 구조에서 움직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되면은 조금 더 어떤 전략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마케팅을 볼 때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요. 사실 데이터를 보실 때 뭐 정말 많은 게 있지만 굳이 한 개만 정리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요 CAC와 LTV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요 CAC라고 하면은 고객을 한 명 우리 걸 사게 하기 위해서 얼마를 썼는가에 대한 기준이고요. LTV라고 하면은 그 한 명의 고객이 재구매도 하고 하면서 우리한테 평생 얼마의 이익을 주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팔고 있는 토퍼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재구매가 그래도 꽤 있습니다. 10명이 구입하시면은 한 2명쯤은 재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LTV 계산을 할 때 한 분이 사시지만 이분이 1.2개 정도는 사는 거다 계산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버는 돈이 10만 원이면은 광고비를 10만 원보다 최대한 덜 되게 설계를 해서 목표를 잡고서 운영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케팅 활동을 정리해서 또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이 더 낮은 돈으로 사게 할 것인가, 또 반대로는 어떻게 하면은 한 번 소비자가 더 많은 돈을 내게 할 것인가, 이 두 개의 활동으로 실무의 어떤 방향성이 또 정해진다라는 것들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분석들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케이스를 좀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이제 제 추정입니다. 컬리, 배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되게 특이한 프로모션을 많이 합니다. 배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첫 주문이 3,000원, 그 다음에 컬리도 첫 주문 시 3,000원짜리 빵을 100원에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잘못 보게 되면은 그냥 돈 많으니까 돈 뿌리나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 추정입니다. 이면에는 한 번 소비자가 주문할 때 3,000원을 쓴다는 얘기는 한 번 살 때 3,000원 쓰는 것보다 아마 배민에서는 뒤에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한 번만 사게 만들면 이 이상 무조건 돈 내는 통계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되어 있으면은 이런 마케팅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실제 저희 회사에서 런칭했던 제품의 케이스 하나를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은 저희가 팔고 있지 않은 제품인데요. 템프스킨이라고 하는 이제 전기 매트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회사를 설립했을 때 저희 브랜드가 나오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총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 매트 총판을 제가 했었는데, 이거 했던 과정을 제가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기 매트를 제가 런칭을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런칭했는데 안 팔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컨셉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이 제품이 좀 좋은 제품이었다 보니까 런칭할 때부터 컨셉을 3개를 준비했어요. 컨셉 페이지 3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캠핑 전기 매트 컨셉, 두 번째는 가정용 전기 매트 컨셉, 세 번째는 캠핑 가정 겸용 컨셉 해가지고서 이제 3개를 준비한 다음에 런칭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런칭을 했는데 광고비를 써서 방문자가 들어왔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이때는 제가 가정용 컨셉으로 할 때입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네이버 검색어를 제가 했었는데요. 돌려봤더니 이 가정용 컨셉으로는 제품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틀어가지고 다다음 날 캠핑용 컨셉으로 바꿨습니다. 똑같은 제품이지만 기능은 물론 다 캠핑에 호환된 제품이다 보니까 같은 제품이지만 컨셉을 바꿔서 광고를 좀 다르게 돌렸더니 갑자기 비용 쓴거 대비 수익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광고에 좀 한계가 있기도 하고 또 실험이 좀 필요했다 보니까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 캠핑집 겸용을 다시 한번 돌려봤더니 런칭한 날로부터 불과 얼마 안 됐을 때 일매출 거의 한 280만 원까지 쭉 올라가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제품을 런칭하고 나서 한 20일차쯤 됐을 때 일매출 400까지 올라가서 이제 쭉 판매가 잘 됐었고요. 저희 예상보다 많이 팔려가지고 재고가 좀 부족해서 이제 중간에 멈추고 난리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총판이 끝나면서 이제 다시 돌려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케이스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런칭해서 잘 되겠지 이런 개념보다는 준비해서 런칭해보고 비용 조금 써보고 안 팔리면 고쳐보고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ROS가 제가 용어를 너무 이제 막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광고비 쓰신 거 대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광고비에 100만 원 쓰셨는데 리턴 오브 에드 스펜드입니다. 리턴 오브 에드 스펜드입니다. 그래서 광고비 쓰신 거 대비 수익성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질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케팅 매체는 보통 어떻게 많이 쓰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업 사례가 좀 많다 보니까 그 교재에 좀 못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표가 거의 100몇십 장인데 그게 이제 다 들어가면 이게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편하게 그냥 앞쪽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조금 더 실무로 한번 들어가서 한두 가지만 더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마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아마 이제 일단 어떤 채널이 우리한테 맞는 거지에 대한 게 보통 가장 많이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쓰는 채널들에 대한 큰 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광고 채널이라고 하면은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 이 크게 두 종류가 저희는 있다고 구분을 합니다. 검색 광고는 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들,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 검색하면 나오는 광고들이고요. 배너 광고라고 하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보이는 영상이나 이미지 광고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먼저 할 것인가, 어디에 비용을 쓸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그 마케팅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직원분들이나 저희 고객사를 만나게 되면은 보통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검색 광고 이제 시대 가지 않았나요? 네이버 검색 광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이런 것들 요즘에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식 아닌가요? 유튜브 해야죠, 인스타 해야죠.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셨어요? 라고 여쭤보면은 유튜브랑 인스타에다가 비용을 썼는데 돈이 안 벌린다, 미치겠다, 이런 케이스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제가 드리면은 저희도 그렇고 비용을 꽤 많이 억 단위로 비용을 집행하는 많은 회사들의 실제 어떻게 예산이 분포되어 있는가를 제가 그냥 구두상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검색 광고를 굉장히 비중을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체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 이용자, 구글 이용자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 구매층인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 다 네이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검색해서 보고 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것들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이거 무슨 네이버 검색 광고 해봤자 비딩 구조니까 비싸도 돈도 안 돼 라고 하시지만 실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네이버 검색 광고에 저희가 광고 비용을 3억 쓸 때 한 1억 정도 쓰는데요. 1억을 쓰면은 보통 광고비 쓴 거 대비 250%에서 300%까지 수익성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런 것이냐 설명을 좀 드리면요. 검색 광고는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광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틱톡은 물론 머신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이 제품을 살 것 같은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광고가 되긴 합니다. 근데 검색 광고는 이 제품을 지금 구입할 의사가 있어서 검색한 손님한테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그 광고의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쟁이 치열해서 그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 광고를 할 때 비싸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건데요. 그건 제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제가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특히 네이버 파워링크, 네이버 쇼핑 검색 같은 광고들은 수익성이 나오는 게 정상이고 그거를 수익성 안 나와도 브랜딩으로 하세요. 이건 잘못된 개념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나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도 제품을 런칭하거나 서비스를 런칭하거나 뭐 매장을 마케팅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검색 광고입니다. 왜냐면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금 살려고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도 안 팔리는 거면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는 검색 광고 쪽을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 광고들을 통해서 수익성이 조금씩 보인다라고 하면은 보통 검색이랑 같이 하시거나 검색 효율 잡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이제 하시는데 그 다음 단계 하면 가장 좋은 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묶어서 메타라고 이제 표현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 다음 메타입니다. 왜냐면 구글 유튜브는 이용자가 많지만 광고 툴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구글 유튜브 광고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은 팀장급 이상이 돼야 돼요. 한 5년차 이상은 돼야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뭐 앞에 범퍼 광고들, 뭐 디맨드젠, 뭐 피맥스 이런 광고들 해봤더니 막 복잡하기만 하고 이게 안 되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유튜브는 정말 나중에 하시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몇 가지 이유만 좀 말씀드리면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광고를 하루만 돌려도 최적화가 거의 끝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만 돌려봐도 비용 승고 대비 수익성을 얼추 분석을 해서 광고를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되게 짧은 시간 내에 효율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글 유튜브 쪽은 조금 편차가 있지만 적어도 2주를 기다려봐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2주 동안에 기다렸는데 안 되면 2주치의 광고비를 다 까먹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 비용 손실과 초반에 고난이도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검색 광고, 특히 네이버 파워링크, 제품이시면 쇼핑 검색, 파워 컨텐츠 혹은 상위 노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색에서 일단 매출을 좀 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 스텝은 메타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볼륨이 좀 커지시면 그때 구글 유튜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랑 메타만 가지고 매출 얼마까지 낼 수 있느냐? 보통 네이버랑 메타만 잘 돌리셔도 한 30억에서 50억까지는 매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구글이나 유튜브를 쓰시려면은 적어도 연매출 30억 이상은 돼야 구글 유튜브가 잘 돌아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메타, 기타 바이럴 채널들만 잘 써도 몇십억은 할 수 있으니 그 유행하는 광고보다는 기본기 탄탄하고 이용자 많은 광고를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설명을 보통 이제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의 1시간 돼서 Q&A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네이버 검색 광고가 되나요? 저희 거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필터 샤워기가 있습니다. 필터 샤워기는 보통 소비자 판매가가 29,800원입니다. 그러면은 원가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절반 남는다라고 하면은 29,800원짜리 팔았을 때 15,000원 남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에서 필터 샤워기나 샤워기 필터나 샤워기 헤드 같은 키워드는 클릭당 단가가 5,000원씩 합니다. 그러면 거의 한 번 클릭이나 두 번 클릭에 사야만 이익이 나는 거고요. 3번 클릭부터 적자인 겁니다. 근데 보통 제품 판매할 때 광고 유입 대비 구매 전환율 3%만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30클릭이 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럼 필터 샤워기는 네이버 검색 광고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게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필터 샤워기, 샤워기 필터 검색했을 때 저희 브랜드에서 실제 광고비 쓴 거 대비 수익성이 300% 이상 올라갑니다. 거의 누르면 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게 왜 그런 것인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지만 네이버 파워링크 세팅을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네이버 파워링크나 검색 광고 세팅을 하실 때 그냥 키워드만 딱 넣으세요. 샤워기 검색하면은 그냥 우리 것만 나오게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더 정교하게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같은 키워드여도요, 필터 샤워기를 찾는 손님과 샤워기 필터를 찾는 손님은 엄연히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럼 거기에서 필터 샤워기를 찾는 손님들 중에 남성이고 여성이 있잖아요. 그럼 남성이 원하는 필터 샤워기랑 여성이 원하는 필터 샤워기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성 중에도 PC로 검색하는 사람의 상황과 모바일로 검색하는 사람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필터 샤워기를 여성이 모바일로 검색할 때 다 연령이 다르시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뭉뚱그려서 그냥 필터 샤워기 검색할 때 우리 제품 나오면 되지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비율이 나옵니다. 근데 필터 샤워기를 남성, 여성을 쪼개고요, PC, 모바일 디바이스를 쪼개고 광고 문구도 다 바꿔보고요, 연령대별로 해가지고서 같은 필터 샤워기여도 다 다르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 샤워기 찾는 손님 중에 여성 중에 PC에서 3034는 1번 문구가 보이기, 필터 샤워기 찾는 사람 중에 남성 중에 모바일 검색한 사람 중에 3034인 경우는 5번 문구가 보이기, 이런 식으로 하나를 다 실험해보면서 타겟별로 다 정교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걸 쭉 잡아가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남들 보기에는 그냥 필터 샤워기 이 제품 나오네 라고 보이시겠지만 맞춤형 광고가 다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클릭당 비용이 굉장히 비싸도 수익성이 나올 수 있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건 저희 다른 제품의 그 네이버 검색 광고 세팅 화면인데요. 그 글램피크라고 하는 이제 제품의 케이스인데 파워링크 PC에서 여성분들이 캠핑 검색할 때 나오는 광고, 파워링크에서 PC에서 여성분들이 차박 검색할 때 나오는 광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쭉 쪼개놓고서 이 중에 효율 좋은 광고는 켜고 효율 좋은 애들은 끄고 하면서 정교화를 쭉 하시게 되면은 같은 네이버 검색 광고여도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저희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수익성이 안 나온다. 근데 남들은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내가 못 들었구나. 라고 봅니다. 유튜브 광고가 무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남들이 돈 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못하는구나.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계속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메타도 비슷합니다. 메타도 굉장히 좀 그 구조가 있는데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도 그냥 게시글 올리신 다음에 혹은 인스타에서 광고하기 눌러서 하시면은 전체 광고의 한 20분의 1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이고요. 실제 페이스북에서 광고관리 시스템 들어가셔가지고 통합 광고 시스템에서 이걸 설계해서 운영해야만 메타를 통해서 수익성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도 판매 광고, 트래픽, 인지, 그 안에서 ASC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페이스북에 올려서 돈 쓰면 되겠지 이런 구조보다는 앞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이버 검색 광고처럼 이 안에도 이런 전문적인 설계가 되어야만 메타를 통해서 실제 수익을 낼 수 있고 실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광고 비용을 써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설명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메타나 네이버 검색 쪽에 대해서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마지막 짧게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마케팅을 혹시 B2B나 B2G 업종이신 경우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케이스 하나만 좀 빨리 설명을 드리면요. 요건데 저희 회사에 이제 예전에 광고대행 의뢰가 왔던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제품을 판매하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보고서 당시엔 제가 이 개념 없을 때다 보니까 이게 뭔가요? 여쭤봤더니 교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교반기가 뭔지 여쭤봤더니 섞어주는 기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계는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영업해서 파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온라인이 좀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좀 공부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파봤습니다. 그걸 파봤더니 네이버 검색량을 봤더니요. 이 교반기를 검색하는 손님이 한 달에 한 5,000건 가량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 제품이었으면 5,000건이면 검색량이 적은 건데요. 저 교반기 하나가 검색량, 단가가 보통 최소 50에서 비싸면 2, 300 정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50에서 2, 300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교반기를 찾기 위해서 지금 매월 5,000건씩이나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검색 광고에 많은 기업들이 이미 파워링크 광고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5,000명씩 검색을 하니까요. 5,000명 중에 여기에만 떠도 이 중에 선택받아서 견적서 드리고 계약하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검색 광고의 비용이 당시에 어땠는가를 살펴보면요. 지금도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교반기가 50만 원씩은 하니까요. 클릭당 그래도 좀 비싸야 정상일 텐데 당시에 클릭당 한 300원 정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검색량은 높고 많은 손님들이 여기에서 이걸 찾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기업분들이 이 업 자체가 마케팅에 대한 고도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검색량은 높고 돈은 많이 흐르는데 광고가 너무 쉬운 상태, 이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B2B, B2G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마케팅 못하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 있는데 실제 사례가 정말로 많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컨설팅 해드리고 했던 기업들 중에 뭐 중장비 대여하시는 분들, 건축자재 남은 거 재판매하시는 분들, 뭐 프랜차이즈 본사부터 해서 B2B 기업분들도 굉장히 많이 마케팅을 써서 검색 광고만 돌려도 영업사원 몇 명 더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B2B나 B2G이셔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마케팅 관련돼서 이제 어떤 공부를 좀 하시거나 뭔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이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제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 신입사원 들어오면은 좀 필독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 책이어서 혹시 필요하시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거의 이제 6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명 준비한 부분들 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되고 그냥 이런 내용들 중에 좀 우리 회사에 적용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하는 부분들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케팅이 워낙 또 트렌드가 빠르고 변화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공부를 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들, 도움되시는 부분들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점심 드시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주무시지 않은 걱정을 좀 했는데 이렇게 안 주무시고 잘 들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 내에서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